안녕하세요. 다트TV 상호입니다. 오늘은 다트 배럴의 종류와 커팅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트 배럴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다트 배럴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뢰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배럴의 모양이 어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어뢰 미사일 모양 같이 생겼는데 여러 형태의 모양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어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립을 하는 후방 부분에는 얇고 앞으로 가면서 전방으로 가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의 배럴을 어뢰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을 다트에서 던지게 되면 보통 포물선으로 이렇게 날아가요.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땅에서 미사일을 이렇게 쏘잖아요. 이 뒤에서 로켓이 추진을 받아가지고 쭉 이제 하늘로 날아가겠죠. 하늘로 날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중력의 반대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쭉 가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정점을 딱 찍겠죠. 이게 로켓 추진을 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이 앞에가 무거우니까. 뒤보다는 앞에가 무겁겠죠. 당연히 샤프트보다는 배럴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지점까지 미사일이 꽝 떨어지는 거겠죠. 그런 원리처럼 어뢰형 다트 같은 경우도 던지게 되면 쭉 올라갔다가 이 정점을 찍고 그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포물선으로. 이거를 배럴을 세게 앞으로 던지게 되면 뭐 보통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뢰형을 던지실 때는 부드럽게 종이 비행기 날리듯이 던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그거는 이제 던지는 사람들마다 각각 던지는 스타일이 틀리고 뭐 선수들마다 다 각각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날아갔다가 포물선으로 떨어진다는 것, 어뢰형의 기초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뢰형 배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많이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일본이 이제 소프트 강국이잖아요. 많이 이제 발전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다트를 예쁘게 날리는 것을 굉장히 추구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틸 다트가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많이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이긴 한데, 한 5년에서 한 10년 그때쯤만 해도 이 다트 배럴이 거의 다 어뢰형이라서 던질 때 이쁘게 딱 진짜 종이 비행기 날아가듯이 포물선을 이쁘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뭐 대표적인 선수 같은 경우는 호시노 미츠마사 선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 선수를 예로 들자면 정말 다트가 이쁘게 날아갑니다. 저도 그 선수를 목표로 연습을 예전에도 했었다고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쁘게 날아가는 다트를 보게 되면 와, 정말 잘 던진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뢰형이라는 이 배럴 형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충분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던지기가 쉬워요. 지금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트레이트형 배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스트레이트형 배럴보다 이 어뢰형이 던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뒤쪽 부분이 얇고 앞쪽 부분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손목 부분이, 이 손 부분이 배럴의 앞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손목 부분이 배럴의 뒤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트를 잡고 이렇게 던질 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손이 이쪽에 걸리죠. 앞쪽이 뭉툭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트를 던질 때 이쪽에 걸려요. 이 뭉툭한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다트를 이렇게 쥐고 있다가 나가면서 펴주는데도 아직 배럴에 있는 거예요. 배럴에 손이 닿아 있는 거죠. 앞에가 아직 이렇게 해서 뭉툭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커팅에 걸려서 걸리는 이유도 있고, 그 뭉툭한 부분에
손이 걸쳐져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트에 힘을 더 많이 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부드럽게 릴리즈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뢰형을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제 다트 배럴의 형태는 스트레이트형 배럴이에요. 스트레이트형 배럴은 말 그대로 일자로 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어뢰형 같은 경우는 뒤쪽이 얇고 앞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이런 형태였다고 하면은, 스트레이트형 배럴은 앞과 뒤, 전방과 후방이 전부 일자로 같은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형 배럴의 장점은 뭐냐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이트형 배럴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스트레이트형으로 앞부터 뒤까지 모두 같은 두께로 되어 있거든요. 요 스트레이트 배럴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부분을 잡아도 무리 없이 잘 날아갑니다. 어뢰형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에서 약간 뒤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잡게끔 거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커팅 자체도 그렇고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곳을 잡지 않으면 두꺼운 곳을 잡아야 되거든요. 두꺼운 곳을 잡고 던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앞부분을 잡고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배럴 같은 경우는 거의 어뢰형이 아니고 이 스트레이트형 배럴입니다. 이 스트레이트형 배럴은 뒤쪽을 잡아도 되고 중간을 잡아도 되고 앞에를 잡아도 되고 모두 상관이 없어요. 어뢰형 같은 경우는 포물선으로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스트레이트형 배럴은 뒤를 잡으면 포물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을 잡아도 포물선으로 날아가질 않습니다. 뭐 원리적으로 뭐 중력의 힘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 모양, 그 날아가는 형태는 어뢰형이랑은 약간 틀립니다. 보통 이 스틸 다트 그 프로들이 던지는 배럴 모양을 보면은 거의 이 스트레이트형 배럴이에요. 이 스트레이트형 배럴을 사용하는 이유, 왜 스트레이트형 배럴을 많이 사용하느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소프트 다트죠. 소프트 다트 같은 경우는 왜 스트레이트형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어뢰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특이한 배럴들이 있죠. 그 배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재미를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짧은 배럴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이벤트용이라든지 그런 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다트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이한 모양의 배럴들 같은 경우는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뭐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어요. 근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대표적으로는 어뢰형과 스트레이트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커팅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커팅은 말 그대로 이제 배럴을 깎은 거예요. 깎은 건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로 링컷이 있는데요. 동그란 배럴에서 그대로 깎아낸 것이 링컷이라고 합니다. 이 링컷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커팅입니다. 깎아내게 되면 이제 요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요렇게 깎이게 되는데, 요 깎이게 되는 요 부분에 살이 이렇게 닿게 돼서 커팅의 그 까끌까끌한 부분이 이제 살에 닿게 돼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기본적인 커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호불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커팅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커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샤크컷은 상어의 지느러미를 이렇게 닮았어요. 그래서 샤크컷이라고 하는 건데, 커팅 자체가 되게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삼각형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삼각형 이 끝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손에 걸려서 나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살짝만 쥐어도 배럴에 그립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 커팅에 의존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커팅을 깊게 이렇게 깎아내리게 되면은 오래 사용하게 되면 조금 무뎌지잖아요, 커팅이. 그죠? 그래서 이 커팅이 약간 무뎌지게 되더라도 이 샤크컷의 깊이를 깊게 깎으면 조금 오래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샤크컷을 이렇게 해서 깎은 것을 반대로 깎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역 샤크컷이라고 해가지고 다트를 잡고 뒤로 테이크백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게 되면 손에 딱 걸쳐 있는 상태에서 뒤로 테이크백을 할 때 가끔 이렇게 딱 빠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 샤크컷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샤크컷 같은 경우는 앞으로 쭉 밀어 던진다든지, 그러니까 다트에 힘을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리고 다트를 진짜 푸시로 앞으로 거의 일직선으로 딱 밀어서 던지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손의 감각이 많이 조금 무디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샤크컷을 이용을 하시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픽셀 컷이란 걸 말씀드릴 건데요. 이 픽셀 커팅은 한 몇 년 전부터 조금 유행을 했었던 스타일이에요. 이 타겟이라는 배럴 회사에서 픽셀 컷이라는 이 새로운 커팅을 이제 발표를 하고 저도 이제 잡아서 던져 봤는데요. 기본으로 링컷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 링컷 사이사이에 이 깎이지 않은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동그랗게 이렇게 커팅을 낸 거예요. 이것도 커팅이 굉장히 셉니다. 구멍 하나하나마다 이 살이 다 닿기 때문에 커팅이 살짝 이렇게 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로운 커팅은 아니지만 손에 닿는 면적이 굉장히 이제 커팅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다트를 이렇게 미는데 충분한 역할을 해주는 이 픽셀 컷이란 것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커팅이란 게 있습니다. 링컷에 조금 진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링컷이 이렇게 다트 배럴을, 동그란 다트 배럴을 이제 동그랗게 잘라낸 것을 촘촘하게 모아놓은 겁니다. 미세하게 링컷을 해가지고 그거를 촘촘하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라 그러죠. 링컷과 링컷 사이의 그 산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다트를 잡았을 때 맨 처음에 세 배럴을 잡게 되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한 2, 3주, 한 달, 2달 이렇게 쓰다 보면 이 날카로웠던 부분이 계속 손에 닿고 뭐 땅에 떨어지고 배럴끼리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무뎌지게 돼요. 그러면 좀 내 손에 맞게끔 부드럽게 이제 바뀌는데, 그 맨 처음에 까칠까칠했던 그 좋은 느낌을 가지고 좋게 던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면은 이 배럴이 무뎌져서 금방 느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배럴을 똑같은 배럴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커팅이 있는 배럴을 그대로 또 서서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교체를 하는 선수도 있었어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아주 까끌까끌한 아주 날카로운 배럴을 원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 커팅보다는 샤크컷이나 요즘 아까 말씀드린 픽셀 컷,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이제 다른 커팅이 있는데 그 커팅을 선호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기어 커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어 커팅 같은 경우는 이 나사의 윗부분을 보면 이 육각으로 돼 있는, 육각으로도 돼 있고 뭐 팔각으로도 돼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각지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각지게 돼 있는 것을 다트 배럴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커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립감도 굉장히 향상을 시켜주고, 그리고 다트를 던져서 이제 릴리즈, 손에서 딱 놓았을 때 별로 이렇게 손에서 걸리는 것도 없고, 그립감을 향상시켜주고 다트를 릴리즈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커팅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링컷이 점점점 진화하게 된 거예요. 링컷이 맨 처음에 그냥 일자로 깎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촘촘하게 모아서 마이크로 커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링컷 사이사이에 한 번 더 깎아냄으로써 세밀하게 세로로 커팅을 낸다든지, 요즘 타겟 배럴들을 보시면은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어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그 타겟의 배럴들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커팅에 따라서 나의 손에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살에 닿아서 그 살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다트 배럴을 던질 때, 놓을 때 어떻게 방해가 되고 어떻게 방해가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노 그루브예요. 말 그대로 커팅이 없습니다. 커팅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다트를 던질 때 커팅이 조금 있어야 좀 다트도 잘 손에서 잘 걸리고, 그리고 그대로 힘도 잘 실어주고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노그루브를 제가 예전에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요. 이걸 의외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 노그루브 배럴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스트레이트형 배럴보다는 어뢰형에서 조금 많이 나왔는데요. 어뢰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뒤가 얇고 앞에가 두껍기 때문에 나갈 때 걸려 나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커팅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뢰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앞에가 두껍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는, 그 부드럽게 커팅에 손에 걸리지 않고 회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그것만, 요 부분만 밀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릴리즈 할 수 있고 손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때는 많이 유행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커팅이 없으니까 너무 그냥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모양적으로 좀 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뽀대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선택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유행을 했지만 금방 사그라들어서 요즘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제가 오늘 다트의 배럴 형태와 그리고 커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이거 이후에 다트 배럴을 선택하는 법이라든지 다트 배럴을 만들었을 때, 보통 그냥 일반 다트 배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이제 배럴도 있지만, 보통은 선수의 시그니처 배럴을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 선수의 그 특징을 잘 살려내서 그 선수의 스로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트 배럴에 어떻게 소화를 시켰는지,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니까, 다트 그립을 했었을 때, 릴리즈를 했었을 때 다트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이 다트 선수의 시그니처 배럴을 만든 그 선수의 손에 잘 맞게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트 배럴을 디자인을 하게 된 그 목적, 다트를 내가 던졌을 때 어떤 점을 더 보완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을 그 다트 배럴을 만들 때 조금씩 보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원래는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일단은 지금 다트 배럴의 형태와 커팅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영상은 그거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